예, 안녕하세요. 거북이 투자입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오늘은 배당금도 올려주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게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배당주 투자에 이런 방식도 있다. 그리고 이런 주식 중에 지금 사면 좋은 주식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배당금 계속 올려주면서 주가도 올라간다는 게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기대를 안 하시는 측면도 있고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주 투자는 다양한 스타일로 가능한데요. 제가 일단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고 싶은 분들, 예를 들자면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겠죠. 연금 스타일로 이제 그 배당금 가지고 생활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맞다기보다는 선호하시는 거죠. 고배당주 투자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주식들은 보면 배당률이 거의 뭐 10% 나오는 것도 있고 7, 8% 정도 평균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주가는 잘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원금의 손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배당금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약간 배당 귀족주 또는 뭐 배당킹, 배당왕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 경우는 이제 고배당주만큼의 배당률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뭐 5% 정도를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같은 경우는 보통 굉장히 배당금도 안정적으로 주고 올라가면서도 주가도 뭐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또 떨어지더라도 엄청 심하게 떨어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도 많이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 기족이나 배당 왕의 그런 편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당 성취자 또는 그 이하의 어떤 배당주들인데요. 사실 이 배당금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배당률로 따지면 뭐 1% 미만부터 뭐 3% 최대 많아야 3%대까지인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배당금을 점점점 많이 늘려나갈 가능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앞에 두 경우보다 더 큰 거죠. 가능성이 큰 거지 또 무조건 또 올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성취자란 뭐냐 오늘 다뤄볼 주제죠. 일단 10년 이상 배당금을 인상해준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보통 배당 성취자라고 부르고요. 배당 기족이 25년 이상인가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25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성취자에 들어가는 주식들만 모아놓은 ETF도 있죠. VIG ETF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주식들이 모여져 있고요. 보시면은 뭐 1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줬기 때문에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더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해서 배당금을 계속해서 늘려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도 잘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성취자는 말씀드린 대로 배당률이 1%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투자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느냐를 먼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당 성취자가 맞기는 맞는데 엄청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더 배당률이 높은 주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맞는다고 무조건 투자를 안 한다기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배당주에만 몰빵한다 이것도 별로 좋은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배당킹의 40%, 배당 귀족의 40%, 배당 성취자 20%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비중을 잡아보는 거죠. 조금 더 배당주 투자지만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배당 성취자의
투자 비율을 높이면 되고요. 배당왕이나 배당 귀족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난 좀 더 보수적이고 그냥 연금처럼 배당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배당 성취자는 좀 줄여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제 지금 사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 성취자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회사가 S&P 500에 들어가는가? 저는 이제 S&P 500에 들어가는 회사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 500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500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출, 이익, 배당금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가?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사도 될 만한가라는 건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시점이 오면 저는 이제 매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매수 타이밍에 관한 관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추려봤습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컴캐스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추리다 보니까 나온 주식인데요.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볼까요? 전 세계적인 미디어 및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케이블, 네트워크, 텔레비전 등등등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의 주가 차트인데요. 꽤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온 측면이 있죠.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입니다. 보시면 이제 우량한가의 기준을 먼저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첫 번째가 매출입니다. 20년 동안의 그래프고요. 올라오고 있죠. 방향이 우상향입니다. 두 번째가 이익입니다. 이게 지금 작게 캡처해서 그렇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제 진짜 뺄 거 다 빼고 남은 돈, 장사 다 하고 남은 진짜 순현금 흐름이죠. 그것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쉐어, 그러니까 자사주죠. 자사주를 계속 매입해가지고 줄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는 거죠. 주주 환원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ROE 부분이고요.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고 줄어들고 굉장히 매력적이죠. 요거는 이제 PER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TTM-P,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이 PER이 굉장히 높은데, 앞으로 기준이죠. 직전 그러니까 요 앞에 분기까지 해서 4분기를 묶어서 봤을 때 포워드 PER은 9.92로 굉장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수치고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오늘은 짚어 드리지는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익을 보면 내년에는 4.09%가 올라갈 거고, 다음에 올해에는 계속 안 좋았죠. 그리고 볼까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퍼센트는 아니고 그냥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였네요. 내년에는 이익이 11% 올라갈 거고, 앞으로 5년 동안은 7% 정도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몇 가지 그래프를 더 볼 건데, 앞으로 1년 동안에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를 예상하고 있는 건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상치는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계산한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나온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어야 하고요. 보시면 2분기, 3분기 약간 정체되는 혹은 조금 감소가 있지만 말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신빙성을 가지는지를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2년 동안 컴캐스트는 이익이 실적 발표 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넣은 거, 비트한 게 7번이나 있었고요.
예상보다 못 나온 게 한 번이었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잘 나온 게 8번, 전부 예상보다 잘 나왔죠. 여기 보시면 참고로 비트는 예상보다 잘 나왔을 때, 미스는 예상보다 못 나왔을 때, 인라인은 예측치랑 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나왔을 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난 2년간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예상보다 잘 나온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봤을 때도 최소한 이걸 따라가겠다, 또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는 9.87%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 PER이 현재 30.77인데 이거 포워드는 아니죠. 시장 평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 주식 시장 전체의 평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 PER 주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같은 이미 소비재 업종 평균 16.21보다 더 비싼 P로 거래되고 있다. 현재 PER 기준이고요. 주가 수익 성장률, 주당 장부 가치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배당주 소개니까요. 배당금은 현재 2.82%, 16년 동안 늘려왔다. 이 16년 동안 늘려온 부분은 아까 10년 이상이었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배당 성향은 87%다. 그런데 내년에는 28%로 줄어들 거다. 이 말인즉슨 버는 돈이 확 늘어나니까 이제 배당금 나눠주는 비율이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컴캐스트가 앞으로도 배당을 늘려줄 것이다, 배당을 꾸준히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난 12개월 수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아까 87%였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확 줄어들고 내년 기준으로는 더 확 줄어들고, 현금 흐름, 현재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들어오는 현금으로 봤을 때 배당금 나눠주는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배당을 더 지급할 여력이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가지고 우량한가를 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살만한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컴캐스트는 꽤 매력적인 포지션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관리 회사죠. 우리 왜 SPY, iShares ETF 그 전부 블랙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의 주가 차트고요. 섹터는 금융, 파이낸셜 섹터입니다. 보시면은 저기 얼마 전에 그 뱅크런 사태 있고 이럴 때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또 금방 회복했습니다. 완전한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하락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최근에는 좀 다시 하락하고 있네요. 자, 우량한지의 기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현금 흐름도, 순현금 흐름도 늘어나고 있고, 배당금도 계속 올려주고 있고, 이제 근데 주당이래. 그 자사주 매입 부분에서는 여기 2013년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뭔가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ROE 측면이고요.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PER은 21배인데 포워드 PER은 17배고요. 여기 보시면 내년에는 이익이 14% 늘어날 거고, 앞으로 5년 동안 9.9%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이익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흐름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넘버원 투자 자산관리 회사니까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앞으로 1년 동안의 이익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2분기, 3분기 살짝 올라가는 듯 해도 결국 비슷비슷하죠. 4분기까지. 그리고 2024년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상치가 과연 또 지난 실적의 어떤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2년 동안 이익은 비트를 6번, 미스를 2번 했네요. 매출은 비트가 5번, 미스가 3번입니다. 앞에 컴캐스트보다는 미스가 조금 더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트를 한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배당 강도 측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14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왔고요. 배당 성향은 이렇고 내년에는 배당 성향이 줄어들고 버는 돈이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수익적인 부분에 대한 거입니다. 보시면 PR이 금융 PER, 이거 금융권 평균 PER이 엄청 높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컴캐스트보다는 좀 더 비율이 높지만, 배당을 지급하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의 비율이 높지만 그래도 충분히 배당금을 꾸준히 더 올려주고 지급할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인데요.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 좀 더 높네요. 약 3%에 가까운 시점인데 최근에 며칠 동안 조금의 시장 조정이 있어서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22일 기준, 금요일 장 마치고 기준이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더 시장 조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3%대도 진입할 수 있겠죠. 그럼 아마 좀 더 매력적인 가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암젠입니다. 암젠은 이제 생명공학 기반의 전 세계적인 의학 회사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빅파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염증 뭐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인데 이게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 주가는 앞에 두 회사와 비교하면 1년 동안은 거의 뭐 좀 방향이 다르죠. 네,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측면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살짝 반등하고 있네요. 섹터는 헬스케어고요. 오늘 세 가지 주식은 전부 다 섹터가 다르죠. 네, 우량한가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먼저 매출은 꾸준히 늘고 이익도 늘고 프리캐시도 늘고 배당금도 늘고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주고 ROE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ROE도 보시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적으로 포워드 P는 12배로 매력적인 것 같고요. 보시면 내년에는 5% 증가, 앞으로 5년은 한 자릿수, 굉장히 좀 낮네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암젠에서 출시하는 약들에 대한 그런 공부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있어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앞으로 1년 동안의 이익의 흐름인데 3분기 때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역시 비트가 7번, 미스가 1번, 매출 같은 경우는 비트가 6번, 미스가 2번입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보통 비트가 확실히 더 많아야 되거든요. 미스가 많은 회사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렇게 추려서 그렇지 2년 동안 4대 4인 경우도 있고요. 미스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회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추린 경우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3.71%, 11년 동안 배당금을 늘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업종 평균보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PER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시면 현금 흐름 기준으로도 그렇고 내년 예상,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배당 상황은 30-40%대로 안정적입니다. 얼마든지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살만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요일 마감하고 기준으로 10년 평균, 5년 평균보다 꽤 많이 높습니다. 네, 꽤 많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회사 컴캐스트, 블랙락, 그리고 암젠 이렇게 세 회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섹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하는 섹터에 어떤 회사가 있었다면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셋 다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컴캐스트 같은 경우 첫 번째 영상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매수를 했고요. 블랙락과 암젠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 한 주씩 매수를 해서 목표로 하는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해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왕창 사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